지금부터 보게 되는 문제가 38번부터 41번까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 음, 이전에 이제 비문학이 요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요거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자동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과학 기술 지문인 것 같네요. 자, 잘 보시고 자, 뭐 하셔야 돼요? 자, 읽고 나서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뭐 문단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뭐를 한대? 자동차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대.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자, 뭐가 주목을 받고 있어? 요거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을 받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오염물질이 너무 심해. 그래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았어. 자, 이게 끝이다. 자, 그런데 가 해가지고 여기 문제가 나와 있죠. 받고 있어. 자, 그럼 이건 아마 어휘 문제일 건데 선생님 뒤로 가기 조금 그래서 자, 이거 몇 번 문제와 관계되는 거야? 41번 문제와 관계되네. 문맥상 가와 가장 가까운 의미. 자, 그러면 얘는 주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이렇게 주목, 다른 사람들의 관심, 주목받아 이런 거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죄송해요. 자, 주목이라는 건 눈에 보이거나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41번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뒤에 41번 문제 봤을 때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 관로. 자, 왜 관로하라고 해?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그죠?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열거되어 있으면 아, 요거 중요한 거야. 요거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진짜 99.9%.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관로를 치시고 아, 요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같이 나왔어. 얘네 두 개는 묶었어, 기억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는 해가지고 여기 니은으로 묶어져 있네.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 내연기관. 이게 뭐냐면, 내연기관이 뭐야? 불태워가지고 하여튼 지금 휘발유 쓰는 그 자동차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나왔으면 짐작할 수 있어. 그럼 얘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알아놔야 되겠다. 문제 나오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여 주는 모터만으로 구동된대. 아, 얘네들은 모터만 있어. 그죠? 그럼 하이브리드는 뭐도 있어? 모터도 있고 내연기관차처럼 휘발유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뭐도 있어? 엔진도 있어.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기억,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어요? 모터만 있어요. 얘들은 전기만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니은은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네. 자, 선생님 글씨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니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두 개 다 있는 거죠. 모터도 있고요. 자, 그다음 엔진도 있대요. 자, 그러면 디귿은 내연기관처럼 하면서 내연기관이라고 이야기해서 얘는 뭐만 있는 거야? 엔진만 있는 거야. 그러면 엔진이 뭔데?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라는 게 2번 단락에 여기까지 정리. 됐니? 자, 계속 볼게. 내연기관 차는 마찰 제동 장치를 사용하므로 브레이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면 브레이크 패드라는 것이 바퀴를 잡아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감속할 때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된 후에 사라지는 반면 나왔어. 자, 그러면 얘는 감속할 때 에너지가 어떻게 이 운동이 다시 열 에너지로 갔다가 없어진대.
됐지? 감속할 때. 자, 그렇지만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잘 체크해 두시기. 앞뒤 대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 가지고 선질 잘 나온다? 기억해야 돼. 친환경차는 뭐 기억, 니은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감속 시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변환해서 자, 다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서 얘를 충전한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이 어때요? 얘들은 에너지의 효율이 없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효율이 높다. 정리됐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여러분의 상식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됐나요? 자, 3번 단락할게요. 하이브리드 차는 우리 두 번째 이야기했던 니은이죠. 출발할 때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고 주행 시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모터와 엔진을 적절히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를 낼 때 선지 나오진 않았지만 출발할 때 모터. 근데 이걸 헷갈리게 해서 출발할 때 엔진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읽어두시면 되겠다. 계속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좋고요.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내려가요. 가스가. 그러니까 좋겠죠. 환경에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기역이었습니다. 자, 기역은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하여 얘는 뭐가 필요해?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 이미 해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수소 전기차는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얘는 수소를 연료 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얘한테 옮겨줘야 된대. 그 다음 문단으로 갈게. 죄송해요. 3번 문단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연료 전지는 자 이게 이제 수소차 이야기였어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 전지를 뭘로 직렬로 연결해서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뭐라고 한대? 스택이라고 한다. 자, 처음 보는 어떤 개념을 알려줬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스택이라고 하는구나. 뭔가 연료 전지들이 이렇게 이게 직렬이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봐. 가로로. 그죠? 이렇게 가로로 연결되어 있대.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에 산소가 일어나는 무슨 반응이요? 여기 밑줄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이거 왜 밑줄을 치라고 했냐면 정의가 내려져 있어. 어디에? 산화란 환원이란 뭐래?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야. 공기 속 산소와 만나 일어나는 이거. 이게 산화와 환원의 반응 과정이라는 거지. 되니 공기와 산소가 만나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을 산화 반응이라고 하고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뭐뭐뭐라고 하는 무엇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자, 산화란 다시 이제 설명하는 거야.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 전자가 사실 음이온이죠. 걔들 움직이니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내어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산화는 뭐냐면 산소와 만나는 거야. 이거밖에 모르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전자를 내어준대. 자, 환원이란 반대의 과정이겠지?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이온화라고 한다. 이온은 산화와 환원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온화다. 됐죠? 자,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자, 전자라는 게 사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게 거고요. 자, 얘를 잃으면 양이온이 돼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산화는 산화 과정을 뭐였어요? 전자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산화를 겪고 나면. 그러면 환원을 하고 나면 무슨 이온이 됩니까? 음이온이 되는구나까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설명해서 마지막은 전자를 얻으면, 그러니까 잃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수소 전기차에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 막을 지닌 연료전지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왜 얘들을 많이 쓰는데 출력이 크고, 그러니까 출력이 크다라는 것은 효율이 좋다는 거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고 구조도 간단합니다. 뭐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금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죠? 이 연료전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 속에 들어있는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의 산화 반응을,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두 극 사이에는 고분자 전해질 막은 양이온의 이동은 돕고 음이온과 전자의 이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거 잘 봐두셔야 돼요.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거 나올 때. 그러면 다시 고분자 전해질 막에서는 양이온은 잘 돼. 기호화해서 표시하게 도와줘. 잘 되게. 근데 음이온은 어때? 억제한대. 음이온과 전자는 못 다니게 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문단 되었어요. 다섯 번째 단락 갈게요.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저장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어디로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공기 공급기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면서 이제 시작이 돼.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거 봤을 때 옆에 있는 얘가 자꾸 신경 쓰이지 않아? 39번에 보기, 뭔가 수소, 산소 이렇게 들어온다. 그쵸? 다 읽고 나서 사실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이용을 해서 할까?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사실 문제를 풀 때 그냥 쭉 가잖아. 그쵸? 이렇게 쭉 가는 거 생각하면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섯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이어서 갑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이렇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어. 이렇게 옆에다가 뭐 메모를 하든지 하겠지? 자, 마이너스 극. 여기는 뭐가 들어와? 수소가 들어오고요. 플러스 극으로 뭐가 들어온대요? 산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된대. 그 이야기였어. 여기까지가. 자, 계속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요. 촉매 속의 백금에 의해서 수소 뭐가 된대? 이 수소가 갑자기 두 개로 나뉘어진대. 뭘로?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이랑 전자 요렇게 여기로 딱 들어오면서 수소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고 수소 양이온은 뭐 때문에 촉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수소 양이온 즉 이 H 플러스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과해서 여기 고분자 전해질 막이라는 게 이렇게 있나 봐. 그 막이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가? 얘는 여기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게 된대. 자, 플러스 극으로 가고요.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그럼 이게 외부에 뭔가 회로가 이렇게 있나 봐. 선 같은 게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얘는 요 밖으로 나와서 요 외부를 통해서 플러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말 나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요약해 주는 거죠.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면서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외부 흐르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지.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가? 얘가 모터로 가게 된대. 배터리는 또 일부는 또 어디로 가게 돼? 배터리로도 간대. 됐죠? 플러스 극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 이거 방금 이야기했어. 요게 다 됐어. 이렇게 된 다음에 수소 양,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산소 음이온이 나오게 된대. O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면 요랑 얘랑 만나서는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서 수소 양이온과 여기에 있던 얘는 다이렉트로 왔던 이 수소 양이온 있죠. 얘랑 만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 양이온과 이 O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만나서 H2O 물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4번 단락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쭉 읽을 때 요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걸 만약에 39번을 먼저 보고 갔으면 아 이거 39번과 연결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지. 그쵸? 그 사실은 요게 선생님 간단하게 쓴 요 메모가 이 39번의 보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우리 39번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볼까? 아 죄송해요. 수도가 들어왔어.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윗글 바탕으로 했을 때. 자, A가 뭐야? 마이너스 극이고, 이 연료 전지인데, 이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B가 외부 회로래. 사실 아까 그렸던 거랑 위아래만 다른 거지. C가 고분자 전해질 막이고, D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 산소가 들어오고, 마이너스로는 수소가 들어오고 여기는 H2O가 돼가지고 물이 나가는 거고 그럼 다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A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H 플러스와 전자 이렇게 나뉘어진다. 분해가 돼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 분해된 얘가 외부 회로로 가게 되고 얘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다. 그쵸? 얘를 거친다. 그럼 1번부터 A와 D에 들어있는 금속은 각각 수소와 산소 이온화를 촉진하는 촉매 몇 자? 그죠? 우리 백금, 촉매 속 백금 이런 이야기 나왔었으니까 맞아요. 2번 볼까요? B를 통해서 B가 어딘가요? 외부 회로네요. 뭐가 지나가요? 전자가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C에서는 전자 이동을 억제한다. 아 그런데 아까 전자 이동 억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4번 단락 여기 빨간색 체크할게요. 이 부분에 우리 하면서 여기서 이런 거는 잘 체크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지.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나와 있었어? 그래서 한번 볼까? C를 통과해서 고분자 전해질 막 얘를 통과해가지고 가는데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우리 H 플러스 E는 간다고 했죠. 그럼 A에서 전자를 잃은 수소기군. 그렇죠. 원래도 같이 있었던데 분해돼서 전자가 빠져있는 거죠. 자, 그 다음 A와 D, 마이너스와 플러스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겠군. 아, 얘들아, 전기 에너지를 B에서 생성하는 건 맞았지. 우리 아까 전에. 근데 얘가 뭐가? 요 A에서만이지. 그러니까 D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자, 5번 D에서 수소 양이온과 D에서 수소 양이온과 우리 아까 전에 요렇게 왔던 H 플러스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게 되는 게 O 마이너스 이렇게 있던 얘였죠. 산소 음이온이 결합해서 H2O가 된다라고 확인했었으니까 39번에 요게 머릿속에 잘 남겨 있었던 사람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39번까지 완료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깨끗하게 좀 지우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까지 했고요. 자, 6번째 문단. 수소 전기차에 사용되는 수소는 가솔린의 3배나 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없어요. 온실가스 배출 적어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를 필터로 정화해서 사용한 후 배출하니까 공기를 오히려 정화도 해요.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나 뭐가 나와? 단점. 고가야. 아까 백금이 촉매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게 너무 비싸. 근데 이것도 비싸. 연료전지. 그래서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점 뭐도 있어? 폭발 위험성도 있어. 자, 이게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 문제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우리가 머릿속에 잘 남길 수 있는 내용들 배경 지식 확장시켜놓고 자 38번 갈게요.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표시했습니다. 자 고압으로 압축한 수소는 폭발할 위험이 크니 보관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많겠군. 폭발할 위험 어디 있어요?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2번 탈락. 수소 전기차는 공급되는 외부 공기를 필터로 걸러 사용하네. 우리 아까 필터 이야기 어디에 있었죠?
필터. 밑줄 했죠? 공기 정화도해. 정화된 공기 배출하네 라고 바로 여기 또 나와 있었습니다. 맞네요. 3번 수소가 연료로 쓰이는 이유는 가솔린보다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우리 방금 높다라고 동그라미 쳐놨었는데 그럼 아닌 것은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그럼 4번 갈게. 백금과 고분자 전해질 막 대신할 저가의 원료 개발하면은 낮출 수 있겠지. 왜냐하면 백금이 비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얘가 비싸. 고가인 백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를 구동할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수의 연료 전지를 직렬 연결.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렇게 뭐 연결된 거야. 가로로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38번에는 3번만 답이 된다. 자, 39번 완료했고요. 40번 갑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역시나 아는 것은 자, 우리 기억이 뭐였게?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것들 전기차, 수소 전기차. 그 다음에 니은은 하이브리드. 자, 그다음 디귿이 내연기관이었어.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전에 적었던 거 있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전기차, 수소 전기차는 연료 탱크를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연료 전지, 뭐 이런 게 들어갈 연료 탱크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답 1번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나머지 한번 맞는지 확인하자. 니은은 기억에 쓰이는 모터와 그쵸? 니은 하이브리드는 모터랑 엔진을 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고 디귿은 내연기관 감속할 때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죠. 그냥 없어집니다. 손실이 있는 거죠. 자, 기억 니은은 친환경차 디귿에 비해서 적죠. 온실가스 양이. 그래서 친환경차. 기억 니은은 디귿과 달리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발합니다. 아까 전에 전기에너지로 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어. 자, 41번 우리 아까 전에 주목을 봤다. 였을 거야. 자, 그래서 가까운 의미로 쓰려면 그러니까 주목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어야 돼. 근데 봤더니 어디 갔어? 신입사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요구 조건 이것도 뭐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는 거죠. 신호, 자외선 신호선 이게 딱 표시 나오는 거. 그다음 물통에 뭐를 빗물을 받아. 이것도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집에서 기형을 받고 살았어.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답 몇 번이야? 3번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났어. 그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20분이 안 걸렸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서 쭉 풀면서 보면 이걸 금방금방 아마 푸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너희가 다 풀었어. 자, 끝!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얘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런 걸 보고 다시 내 걸로 만드는 거지. 뭐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핀 노트에 첫 번째 문단에서 이걸 핵심을 내용 정리 간단하게, 두 번째 문단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죠. 뭐 포스트잇도 괜찮고 그걸 해서 여기랑 이렇게 딱 붙여놓기라도 해두시면 다음에 다시 봤을 때 도움이 또 되고 내 배경 지식도 또 확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이 지문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오늘 너무 귀여운 척 했나? 미안해.